시작했어요. 질문 주세요. 망해가는 스타트업에서 저희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 일반적인 얘기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듣고 나서 좋을 건 없긴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항상 열심히 본질을 추구해라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일단 할 얘기가 많은 게 일단은 대다수의 스타트업은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때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직원이 특히 많다고 치면은 누군가는 망한 줄 아니까 성의 있게 일을 안 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망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막 어떻게 살리려고 성의 있게 일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전쟁이 많이 발생한다. 스타트업이 망해가고 있으면은. 그리고 절대 대표님들은 망한다는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면 대표님의 역할이 희망을 주고 잘 될 거라고 하고 그 돈 무겁처럼 행성이 지구를 터뜨리기 전까지 진실을 말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눈치를 누가 얼마나 빨리 채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경험 많으신 분들은 이상한 행동을 시작할 거고 좀 빼면서 회피성 형태를 할 거고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일을 할 거고. 근데 그 여기서 스페셜리스트가 나와요. 항상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절대 망하는 꼴 못 본다. 물론 해결할 수 없음에도. 그래서 막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세 번째 분이 제일 좋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허무한 짓을 하는데 건강을 잃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생각에 집착하다 보면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야근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잠 오는 시기를 살짝 넘기잖아요. 그러면 잠이 살짝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계속 하는 건데 정말 나쁜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업무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퍼포먼스를 내주고 또 맞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맞는 방향으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맞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지혜롭게 이 생각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근데 그것도 진짜 어렵다. 이미 투자자가 들어와 있고 대표님도 뭐 살리려고 하고 있고 뭐 다른 팀에서 뭘 하고 있고 내 개인은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망해가는 건 어쩔 수가 없고 또 망해간 회사들의 어떤 증상들이 다 있어요. 전조 증상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우리 대표님께서 더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몇 개만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거 따로 뽑는 거 어때요? 네? 아니요. 따로? 그냥 가시죠. 네. 그래서 다시 할까요? 맛보기 하나. 맛보기 하나. 제일 큰 거. 일단은 이제 회피성 행동들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리고 책임을 떠넘긴다든지 딱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내실을 어떤 포기한 게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행동으로 결국 결과를 아는 거니까 우리가 행동을 보면 사실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었고 지금 어떤 걸 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여행과 비슷한 건데 이제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노하우가 많을수록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근데 이런 전조 증상을 빨리 캐치하는 사람들은 빨리 캐치를 할 것이고 빨리 캐치 못 하시는 분들은 늦게 캐치를 하겠죠. 그리고 일단은 서로 속이기 게임이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그게 또 진짜 측량하기 어려운 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노력을 하고 있고 진짜 운이 터지기를 다양한 어떤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딱 측량이 되시는 분들은 측량이 될 거고 안 되는 분은 안 될 거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다 개개인의 어떤 생존과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만 따지는 거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빨리 망하면은 어떤 국가에서도 그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잘리고 나서 이렇게 실업급여 같은 것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끝에 가면 다 알지만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어느 정도 다 알게 되어 있다. 내부가 일단은 뭐 망가져 있겠죠. 그럼에도 저는 이제 제안을 하는 거는 열심히 그거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봐라. 제가 그 비유를 많이 하는데 주인과 종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주인은 종인 척하고 종도 종인 척하는데 종은 정책이 아니라 종이죠. 근데 종인데 주인인 척하는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왜 종인데 주인인 척을 하냐라는 거예요. 주인 되고 싶구나? 아니요. 결국은 그렇죠. 언젠가는. 그리고 언젠가는 나는 내가 이끌어야 되니까 사고 현장을 내가 수습하는 경험을 가져가는 게 이득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안 되기 위해서 사전에도 노력을 할 것이고 이런 상황이 터지더라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다. 또 그런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측량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일단은 마음이 무거워서예요. 우리가 회사 생활이 어렵고 망해가는 과정을 지켜본다는 게 그게 속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역전하는 건데 우리 주식도 이게 물려 있으면 괴롭잖아요. 그런 거예요. 주식 쳐다보고도 싶지 않던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은 그 구간을 잘 버텼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패닉셀을 하게 되면은 너무 괴로운 일이라는 거죠. 회사 생활의 주기도 주식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다. 내가 지금 출근할 때 마음이 기쁘냐,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내가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회피성을 해서 계속 투덜거리고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이런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근데 이 차이가 어디서 만드냐면 결국 내가 주인이 될 사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성공하는 걸 보는 것보다 망하는 걸 보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알아야 시행착오를 안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많은 인풋을 경험하는 게 좋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엑기스는 망하는 걸 보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즐겁게 출근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내가 주인인 척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득을 할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겁하지도 않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은근슬쩍 빼고 뭐하고 말로만 하고 비난만 하고 제3자인 것처럼 이제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이러면은 누가 봐도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끝에 가서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때 멋진 사람이 돼야 돼요. 멋진 사람이 돼요. 나를 위해서 내가 기쁘니까. 저도 문제를 많이 해결하면서 소방수로 살아왔는데 망한 케이스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개발 기법들이 많이 생겼어요. 원래 저도 엄청 게으른 사람이어가지고 방학 숙제 마지막에 하듯이 공부 못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시험 기간 직전에 공부 이렇게 몰아서 하는 스타일, 번개치기 같은 스타일인데 이 번개치기가 진짜 괴로워요. 이게 공부는 한 바퀴를 안 돌렸는데 시간은 막 새벽 3시고 아침 7시 되기 전까지 한 번이라도 다 보고 가고 싶은데 그래야 막 100점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고 우리 이렇게 중간치 하는 사람들은 한 바퀴 보면 60점, 70점 받아요. 근데 안 보면 30점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보는 걸 안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쩌다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미리 뭘 많이 합니다. 시험 기간이 있으면은 시험 기간 전부터 공부를 해요. 왜냐면 이 끝에 고통인 걸 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고통을 많이 받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그 마음과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법을 찾은 게 미리 열심히 해야 된다. 처음부터 열심히 안 해놓고 나중에 뭘 찾는다는 건 답이 없다. 근데 개발자로서 봤을 때는 미리 열심히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미리 열심히 하려면은 예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코드를 모듈화 시켜놓고 역할별로 잘 쪼개놓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끝에 가서 몰아치면 어떻게 해요? 코드가 if가 막 늘고 자기가 있어야 돼. 코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없고 파일명은 뭐 홈인데 막 여기 막 스포츠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몰아치기 하면 그렇게 심리가 그렇게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빨리빨리 역할별로 다 단일 책임 원칙으로 쫙 쪼개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의존성 같은 것도 역전시킬 수 있게끔 이거 다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리스코프 치안 법칙에 따라서 이런 것들 하려면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 공학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사실 이런 공학적인 게 쌓여 있어야 이 앞단의 시간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근데 이것도 사업도 비슷해요. 투자 받는 데만 에너지 쓰고 앞단에 놀아요 거의. 그리고 if는 그냥 한 파일에다가 여러 역할을 그냥 집어넣는 것과 비슷하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하기 어려운 거죠. 앞단에서 잘 해야 된다. 설계랑 이런 거 잘 해야 되고 그거는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이거를 본능적으로 앞단에 시간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 경험한 사람들은 똑같은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앞단에 시간을 안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취생활도 많이 한 사람들이 3번, 4번 넘어가면서 아마 그 분리수거도 잘하고 할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제 부모님 밑에만 있고 이랬던 사람들이 처음 자취생활하면 완전 지저분하겠죠. 근데 그것도 몰라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우리 회사 생활이 그래요. 망하는 경험이 필수다. 그리고 이 과정에 내 마음이 기쁘냐를 따져야 돼요. 내가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라고 출근하는 마음은 좀 기쁠 거예요. 근데 여기 도살장 끌려가듯이 내가 내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 같고 망하는데 내가 월급은 받아야 되는데 가서도 뭐 정당하게 말은 못할 것 같고 비겁해지면 사람은 마음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대부분 회피를 선택합니다. 두려워서. 그력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럴 때 그걸 키워야 돼. 남들이 안 한다 할 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어려운 거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남들이 안 한다고 하는 거 막 허드렛 일 다 갖고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허드렛 일을 갖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핵심을 바라보고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거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물을 못 끌고 오면 펌프를 내가 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해보고 물이 끓어올라 마중물이 돼가지고 물이 쏟아져 나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고 마중물을 누가 해주고 기다렸다가 물 쏟아져 나오면 그때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 핵심을 뚫어줘야 된다. 아무도 눈치 못했기 때문에. 이게 왜 좋냐면은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해결하겠다 마음을 먹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려면 핵심이 뭐지? 문제가 뭐지? 이 생각을 계속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는 다 보상으로 돌아와요. 컨설팅으로도 돌아올 수 있고 내가 사업을 했을 때 그거를 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도 그 문제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자연스러움이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엉망이 되는 과정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게으르단 말이에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 게으름이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지런함을 선택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해결해야 되고 근데 해결 못해도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해결사로 많이 사는데 문제 해결사는 마음이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어려운 문제를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어려운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100%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100% 해결하죠? 지지 않는 전략을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게 지지 않는 전략일까요? 지지 않는 전략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해주려고. 어떤 게 지지 않는 어려운 문제 아무도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나는 100% 해결한다라 하잖아요. 그게 모순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지 않는 전략이 들어간다. 어떤 지지 않는 전략? 셜록 홈즈처럼 문제를 파악하고 그 만약에 어떤 것 때문에 못 해결할 수 없으면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써도 되는 거죠. 좀 비슷해 맞아요. 맞는데 첫 번째로 해결하겠다 마음을 먹어요. 두 번째 여기 핵심인데 이게 왜 해결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그렇죠.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가 저를 마음 편하게 만들어요. 불가능한 일은 불가능하다 해야지. 이 달나라에 비행기 쏘는 비행기가 달나라에 못 간다라는 거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안에 뭐 대기권도 있고 여러 가지 성층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분석하면서 나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 원리를 첫 번째 이해했죠. 두 번째 안 된다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항상 저는 2번을 생각하면서 업무를 들어가는데 항상 그 과정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2번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가짐이 편한 거죠. 쫄리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내가 이걸 익혀간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누군가에게 문제가 되고 해결하고 싶고 나한테 비용까지 준다면은 저한테는 너무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유비쿼터스예요. 여기도 벌어지지만 저기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사람도 못 들었지만 저 사람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원리를 이해하면은 그 더 깊이 갈 수 있는 형태잖아요. 그럼 그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망해가는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끝단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약하면 좀 마음이 열이잖아요. 그래서 좀 독한 마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것은 발음이 안 좋아서 쓰면 안 되지만 제가 우리 그 개발자가 알아야 되는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뭐를 가장 지킬 만한 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keep your mind. keep은 지키는 거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우리가 마음이 흔들려요. 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문제를 뚫어내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호랑이 군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려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keep your mind. 그 다음에 stay strong. 계속 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계속 약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오늘은 어떻게 해보게 모르겠다. 어려운 막 직면하면은 또 나약해지고 이러면 안 된다. 항상 마음을 지키고 계속 강한 상태로 유지해 볼 수 있는 거를 훈련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누가 딱 키맨으로서 키걸로서 해주세요 하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 결심한 순간 주변에서 알아요. 그 기운과 에너지가 쏟아져 나와요. 아, 저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나 보다. 이걸 주변에서 다 느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발언을 딱 하게 돼 있고 핵심을 딱 얘기하게 돼 있어. 왜? 나는 어제 밤새 생각했다. 뭐가 잘못됐는지, 이 미션이 계속 가도 되는 건지 안 가도 되는 건지, 여러 사람도 어떤 상황인 건지, 누가 거짓말하고 하고 있고 누가 어리석고 이런 거 다 측량이 다 계산된단 말이에요. 해결하고자 하니까 그 해결하고자 하는 게 이 결국은 이 자연 법칙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만으로 중력을 이해했잖아요. 아무도 사과가 떨어지는 게 중력이라는 걸 이해 못했어요. 근데 계속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도 이런 기회는 진짜 좋은 기회예요. 예를 들면 반대로 잘 되는 회사에 계속 있었다고 쳐봅시다. 이분이 나와서 스타트업을 차리거나 이러면 어려워요.
왜냐면 거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고 잘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공유가 안 되어 있었을 거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다고 해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운전하는 사람만이 느끼는 게 있어요. 운전할 때 뒤에서 자면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은 이 차선 하나하나 바꿀 때마다 위기감을 느끼고 미리 차선을 쓰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끌고 있으면서 이런 거를 직접 다 경험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걸 많이 보면은 이런 걸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잘 되는 거는 그냥 난 편안하게 그냥 KTX 타고 한숨 잤더니 눈 떴더니 부산 도착한 거랑 비슷한 곳에서 그분이 어떤 성공한 곳에 있었다고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메타에 있었다고 해서 나와서 창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똑같이 운전 처음 하는 사람 경험을 다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젊은데 스타트업에서 망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는 건 운이다. 그래서 일단은 버틸 생각을 조금 해야 돼요. 근데 버티는데 좀 비겁하게 버티는 게 아니고 어차피 망할 건 내가 눈치를 챘지만은 여기서 이 많은 증상들을 측량하는 훈련, 분석하는 훈련, 앞면과 뒷면을 다 볼 수 있는 훈련, 여러 입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복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이 시대의 현재로서는 나가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취업이 너무 안 돼요. 말도 안 되게 취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 마음이 괴로우니까 회사는 못 차리겠어요? 그러면 사이드 허슬 프로젝트를 조금 하는 게 낫다. 아니면 뭐 면접 준비를 잘한다든지 최대한 이 시간들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회사가 망하더라도 국가에서 이제 그 실업급여가 나오잖아요. 전 실업급여를 안 받아가지고 맨날 그 취업이 잘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는 저도 만약에 이제 잘린다. 뭐 저는 이제 회사를 차린 상태에서 잘릴 일은 없겠지만 저는 망할 수 있겠죠. 모르겠어요. 저도 실업급여 나오려나? 아무튼 이 구간에 시간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취업이 안 될 때 공부를 많이 해서 더 나은 회사에 가든지 경쟁력을 갖춘다든지 뚫어낼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왜냐면 좀 세상은 잔인하게도 이게 또 강한 자만이 살아남게끔 해놨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강한 자가 선한 마음을 품고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갖고 분배해가는 시스템이 돼야 되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은 강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좀 필수긴 하거든요. 우리가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스타트업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좋은 회사에 가서 그 좋은 팀장이 된다든지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 사람들 양육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진짜 열심히 날카롭게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회사 문제를 해결하든 내 문제를 해결하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든 해결을 해야 된다. 절대로 숨거나 뒤로 가서 어떻게 취업만을 계속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취업도 강도 높게 뚫어봐야 되는 거야. 그냥 진짜 내 실력이 오라면 15인 척도 하고 20인 척도 하고 거기 가서도 면접 보면서 박살도 나고 뭐 그런 식으로도 어떻게 뚫어보고. 예전에는 진짜 쉬웠을 거예요. 취업이나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그 정도 해야 취업 뚫고 또 거기 가서도 또 중앙 키맨이 돼야 돼요. 키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또 불가능한 걸 해결하고 찾고 그러니까 이 망하는 스타트업을 겪으면서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맨날 이런 식이에요. 저는 맨날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더 이 시간을 강도 높게 살아가는 걸 항상 얘기하는 편이라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또 너무 제 목소리만 나오면 그러니까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Keep going. 너무 맞는 말인 것 같고 뭔가 그냥 들었을 때랑 체감하고 들을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왠지 어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근데 들었어요? 우리 비슷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맞아요. 이 시간을 진짜 잘 써야겠다. 어떻게? 원래는 근데 이거 나와도 되나? 그죠? 이건 너무 개인적인 거. 그럼 굉장히 나중에 얘기하고 다른 사람 얘기. 희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근데 이게 진짜 마음가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될 마음이 있는가에 대한 차이인 것 같고. 요즘 MZ들이 좀 약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세상의 강도는 어렵잖아요. 네.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뚫기에는 너무 높은 강도가 필요하고 근데 마음은 이미 너무 좀 부모님한테 너무 공주랑 왕자로 자라다 보니까 이런 미션들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엎드려서 살아야 되거든요. 진짜 고객을 접대 일본에서 고객을 접대하듯이 이게 다 엎드려가지고 손님 받듯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 시대 살아가려면 갑자기 그렇게 체인지가 되기 어려우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경험밖에 없잖아요. 저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하신 현실은 이제 시궁창이고 이제 역같이 살아야 되고 비벼야 되고 이러는데 이상은 그게 아니거든. 난 멋지게 살아야 되고 멋진 걸 해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괴리가 다른 것 같고 근데 이걸 알려면 회사를 들어가든 뭔가를 하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욕을 먹든 칭찬을 받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럼- 왜냐면 하게 되면 느껴지잖아요. 뭐 면접을 보든 회사를 다니든 그러면 아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더 많고 세상의 문제는 어렵고 이걸 뚫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게 해봐야 느껴지는데 대학에서 배우는 거나 엄마 아빠에서는 못 배우죠. 그런데 문제는 현실도 지금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다 잘할 수 있는 사람,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또 괴리가 생겨서 경험을 못 하고 이게 반복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기꾼들이 넘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측량을 못 하는데 해낼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면 또 먹히고 그러면 또 그 거기 가서 성장하고 그러니까 이득 보는 사람도 있고 이득 못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진입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있죠. 똑똑하니까 가면 좋될 걸 아니까 진입 못하는 건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양가 감정인 거죠. 그럼에도 진입을 선택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야 뭔가가 그러니까 뭐 히키코모리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상처만 안 받으면 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가서 상처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정신병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럴 때 너무 무리해서 몸을 베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맑은 정신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가는 신용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액션은 할 수 있지만. 왜냐면 갈길 원하는 것 같거든요, 요즘.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요즘에. 왜냐면 한 번 뚫은 사람들이 있는데 못 뚫은 사람들이 허다해. 그 사람들은 더 높은 강도를 원하는 거죠. 그러기에는 진짜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모든 거를 회사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근데 또 MZ는 그걸 싫어해. 맞아요. 그러니까 진입을 안 하고 반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 똑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갈겠습니다 한 다음에 안 하면 되잖아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움받는 용기, 뭐 책은 안 봤지만 미움은 받더라도 계속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쓰고 있고 결국은 해내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모든 비판과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막 밤늦게까지 해주고 뭘 남의 허드렛 일까지 다 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딱 되기 위해서 머리를 써야 된다. 근데 어렵죠. 어려운 얘기였어요. 될 것 같으면은 누구나 다 하는 걸 했지만, 그러니까 시도만으로 의미가 있다. 시도만으로 이거 그죠? 진입만으로 그렇죠. 의미가 있죠. 네, 진입만으로도 이게 과거보다는 역기를 1km라도 더 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결국 그 계속 끝없이 오르막길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생긴 내 안에 있는 근육만큼 그 오르막길이 평지처럼 느껴지는 거니까 다 아프죠. 처음엔 다 찢어질 듯이 아프다. 다른 분들 의견 없으면 마무리하려고요. 전 강도를 더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높게 사시잖아요. 아니요, 그 대표가 되겠다는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대표니까 좀 지각해도 되지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왜 대표가 이게 다 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다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말만 그렇게 했지 내가 진짜 강도를 높였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운동하다가 여기 멍들었거든요. 멍들었네요. 왜요? 떨어뜨렸어요? 아니요, 들다가 부딪히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거든요. 운동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그 강도로 했나? 라고 하면 또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강도를 좀 더 높여야 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높은 강도로 일하는 법은 제가 나중에 좀 올릴게요.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환경 세팅을 해야 되고 그 마음을 이기는 훈련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 진짜 높은 강도로 산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저 혼자서 개발도 다 해야 되지, 기획도 다 해야 되지, 마케팅도 해야 되지, 뭐 세일즈도 해야 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막 도와야 되지, 혼자 출장 갔다 와야 되지. 그러면서 쉬어야지, 와이프 말 잘 들어야지, 와이프 칼퇴하라 그러지. 이거를 다 하기 때문에 이 조건들이 모여가지고 강도 높은 삶을 살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람이라는 게 계속 쏟아지더라고요. 피곤하지도 않고. 아무튼 이거는 너무 많은 기술이 필요하니까 일단 마음부터 가 있어서 좀 합격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의견 있으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